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운이 좋다고 해서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내가 좋지 이래 생각하지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사람은 성격적으로 아 이걸 노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어날 때는 2, 3년이고 쓰러질 때는 물고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거고 봤잖아요. 그렇지만 잘 나갈 때 노후 대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혼자서 결정을 못 내릴 때 상담을 올 때는 힘들 때 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게 희망에 솟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너무 희망 고문을 줄 수는 없는 거라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년부터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엄청 견뎌가지고 내년 되면 또 괜찮겠지 이러는데 진짜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 운이 와도 사람이 여러 밑받침이 딱 없으면 맨날 그날이 그날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아유 뭐 갔더니 좋아진다더니 한 개도 좋아지는 것도 없다 이러는데 자 이 상담 역할은 운이 나쁜 사람한테는 조금 몇 년 있다가 운이 와더라도 이렇게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뭐 인내라든지 요런 방법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얼마까지 기다려라. 예, 그렇다고 무조건 내년부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내년부터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운이 올 때 되면 한 개월, 1년 전부터 느낌이 틀려. 느낌이 틀려. 누가 같이 동업을 한번 돈 있는 사람이 한번 동업을 해볼래? 내가 아무리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뭘 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운이 없을 때는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게 있는데 같이 좀 동업하고 안 돼. 근데 내가 운이 오면 우연히 연락이 와서 같이 합작을 한번 해보자. 같이 사는 거라.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 말하는 귀인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대로 읽어주되 너무 운이 사실은 뭐 5년 10년 뒤에 대운이 10년이잖아요. 사람이 10년 뒤에 그때야 좀 피겠다 이러면 사는 의욕이 없잖아.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겠지 하고 사는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달은 요렇고 내년 상반기 때는 요렇고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지 조금씩 풀려나간다 이래 하지 뭐 내년부터 완전히 좋습니다 이래 소리는 잘 안 해. 그 왜 그러면 사람이 그래 되면 있잖아요. 아 뭐 내년부터 좀 낫겠지 하고 또 약간 침체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주에 뭐 되게 힘들 때 우울증이나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특히 신강사주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신강사주는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그 기문간살이나 그다음에 신약사주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팡이가 돼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아 저런 사람도 저런데 나도 용기를 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 역할. 만약에 10명 중에 1명만 건져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운이 나쁠 때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거를 막 부풀려서 아 뭐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당신 국회의원까지 갈 겁니다. 어느 직급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는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기 그릇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사람은요 나 역시도 젊었을 때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누가 좀 잘한다 소리 들으면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러면 한때 꿈을 꿔보잖아. 아 나 이승까지 올라가겠지 이러는데 아니거든. 운도 받쳐줘야 되고 모든 환경도 받쳐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도 3박자가 들어가야 맛있듯이 운이 와도 3박자가 맞지 않으면요 안 돼요. 보통 보면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은 뭐 배운 것도 있고 실력도 있고 기술도 좋은데 왜 저렇게 허덕이고 살까 이런 거는 사실은 3박자가 안 맞는 거야. 3박자가. 근데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 나는 왜 싫으냐 하면 스님들한테 가면 자업자득이라 그러고 당신이 전생에 뿌린 게 없어서 이생에 난 사실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까르마가 뭐예요? 그 사람 어떤 생활 습관이고 해온 습관이잖아. 그러면 고쳐나갈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내 사주 그릇에 인수운이 오면 문서를 잡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힘든 사람이 왔을 때는 첫째는 이 사람이 이 희망을 안 잃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첫째예요. 아무리 내가 내일 운이 와 있어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우울증에 걸려 약봉지 들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런 것도 빨리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고 지하철 표값만 딱 그 1,000몇백 원 빼고 호주머니 싹 털어놓고 간 사람도 있고 집안 사람들 돈을 다 끌어가지고 주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발붙일 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상담하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 산소 가서 뭐 약 먹고 농약 먹고 죽을 거라 했는데 나는 두 사람 상담을 완전히 거꾸로 해줬어요. 한 사람은 당신 아버지 산소 가서 죽으면 내 당신 책임질게. 당신 못 죽어. 안 죽었어. 못 죽어요. 그걸 사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죽으려고 왔다고 그 말을 이미 내뱉는 사람은 누군가가 좀 살려달라는 소리잖아. 희망을 좀 달라 소리잖아. 그죠? 근데 봐봐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잖아. 죽을 운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하늘에 매였다 하지만 사실은 자살도 충동적인 순간이잖아. 그래서 그때 지하철 표값 빼놓고 간 사람 소식이 없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은 나. 가끔. 예. 그렇듯이 일단은 이것도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음양오행 공부다, 철학 공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학생들한테 응용을 하면 참 좋겠다. 그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의 성격이나 얘가 막 벨라다 막 이러면은 사주를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유도를 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은 요양보호사하고 그 할머니들하고 어떤 합이 맞는지 어디든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삐볼날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흐름도 누군가가 근데 사실은 서민들이 하기는 힘들고 위에서 교육자들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학교에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거라. 기본만 배워가지고 자기 학생들 담당. 그게 나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절대로 희망은 안 버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한몫을 하세요.